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19년 2월 25일 3시 4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0분인데, 자,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너무나 세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5%가 이제 넘어가면서 5%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쳐보시면은 딜레이가 되는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실시간이 아닐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5%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지금 요거 지금 HTS 상에서 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15분이나 10분, 15분, 20분 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4.9% 정도 보이는데 5%가 넘어가는 상승 모습을 현지에서는 보이고 있고, 굉장히 이게 정말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단순히 그냥 많이 내려가서 올라간 수준을 좀 넘어선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만 이렇게 육박했을 때가 있잖아요. 급등해가지고. 자, 이 당시. 원래 지금 중국은 예전에도 5,000포인트를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예전에 한번 더 오랫동안 볼까요? 자, 보세요. 중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굉장히 지수치고는 굉장히 거칠죠. 그렇죠? 자,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는, 증권 거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이 많이 올라온 거죠. 증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고, 이 거래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래였지만 이제 2015년 이후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굉장히 작은 거래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전은 또 그렇다 치고 이때 2015년도에 폭발적으로 거래를 터뜨리면서 5,000포인트를 넘어갔던, 진짜 중국이 엄청나게 매일 이제 중국 얘기가 계속 들린 그 시기가 있었죠. 2015년에. 그러고 나서 거래가 한참 죽었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었지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증시의 거래는 요 정도가 나온다 항상. 그래서 그게 고착화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거래는 정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게, 다시 예전에 2015년도에 폭발적으로 만들었던 그 거래 수준을 회복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들어오는 이 위치에서 들어오는 이 거래는 어떻게 보면 중기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내일 조정받고 막 이럴 수 있겠죠. 내일부터 조정 며칠 받을 수 있고, 너무 오버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5%대 5%라면 오버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저점 매수, 저점 거래가 터지는 거, 앞으로 꾸준한 또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아성 5,000포인트 때까지는 못 올라갈지언정 적어도 한 번쯤은 시세를 중국 지수도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죠? 오늘 2018년 1년을 눌러댔던, 2018년 1년 내내 하락으로 눌러댔던 미중 무역 전쟁이 오늘 종결의 가능성을 보였죠. 미중 무역 전쟁 1년 만에 이게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런 D-Day가 오늘 펼쳐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지만 증시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증시는 뭐든지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앞으로 펼쳐질 수개월간의 흐름을 선반영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보셔도 또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출발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과정도 뭐
적지 않은 시간이고 요때도 적지 않은 시간이고 그렇죠? 항상 지수는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전과 한 몇 개월 뒤의 흐름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종결이 진짜로 나중에 일어난다면 이게 일단 휴전을 연장한 수준이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속보로 많이 떠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나를 뉴스를 띄울까요? 잠시만요. 자, 요 기본적으로 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게 하나면에 담기질 않네. 잠깐만요. 아니다, 이거 하나면에 담기진 않네요. 자, 어쨌든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관세부가에 대한 내용을 뭐 연장하고 또 이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계획을 하고 이제 만나서 뭔가 종결을 짓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반등에 크게 올라왔고 거래도 굉장히 크게 터졌고 거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2015년과 비슷한 거래가 터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래 대금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5%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중국 증시를 좀 따라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좀 오버스럽잖아요. 이거 5%를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분위기만 좀 잡아둔 것 같습니다. 1% 정도. 오늘 750포인트를 어쨌든 회복을 하고 끝났습니다. 1.1%대 우리나라는 상승을 했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그 바로 목전에 서 있다. 변동성 구간에 이제 앞에 서 있다. 변동성이 펼쳐질 만한. 그동안은 증시가 뚜렷하게 막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몇 개월 동안은. 또 1월 4일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틀 조정받고 위로 한번 솟았다가 움직이든 아래로 눌렀다가 움직이든 어떤 변동성을 줄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2월 마지막 주 오늘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셔도 또 제가 녹화해 놓은 거 보셔도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2월 마지막 주 이번 주네요. 월화수목 동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글로벌 호재 뉴스와 함께 상방으로 움직였다가 상방으로 변동성을 생길 그렇죠? 상방으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까지 시장이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확률을 좀 더 상방으로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뭐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윗방향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또다시 윗방향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는 그 움직임 폭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이번 주 하필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이틀 남은 시점입니다. 전체적인 종목은 어느 정도 시장을 추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대북주들은 또 달라요. 대북주들은 27일, 28일에 뭔가 중대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르고 섹터 내 이제 흐름 다를 겁니다. 어떤 섹터는 살아서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2차 북미 회담에서 어느 특정 섹터만 또 살아남는 뭐 그런 시그널을 주기도 할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건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닌 종목은 다 팔아줘야 되고 물론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도 만약에 단가를 높게 가지고 계시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올라올 때 팔아야겠죠. 전략은 어쨌든 기회를 주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위에 잡고 있었던 분들 기회를 주면 매도를 하고 나는 단가가 낮아 그런 대북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3차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큰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27일, 28일에
일정을 지나가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무너지는 것들은 정말 일단 끊어두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할 겁니다. 수익이 한 20, 30% 이상 나 있는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버텨낼 그 흐름, 단기적인 어떤 27, 28일에 보일 어떤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지금 현재 20, 30% 수익 중 그 이상, 뭐 40, 50%도 좋고, 그 이상이라면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차 북미 회담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그때 최대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혹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과정이더라도 그날 커트를 하고 다시 차분히 생각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조건 몇 년 동안 홀딩이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끊어내고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수익이 좀 크다면 좀 아까울 수 있죠. 왜냐면 그 흐름 타고 더 큰 파동을 보면 사실 그냥 보유했을 때 누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잡을 수 있으리라는 또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더 좋은 가격에 잡아서 이어가리라는 보장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종목과 보유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증시 지수 자체는 오늘의 뉴스, 오늘의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한 호재 소식과 관련해서 상방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처한 이제 대북주 관련 한 내용은 27일, 28일에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보셔야 돼요. 시장 관련한 시장 움직임, 지수 움직임과 대북주는 완전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2차 북미회담 재료 소멸로 끝나버리면 대북주들은 완전히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시장이 만약에 내려갔다고 쳐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북미회담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분리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가만히 있는 모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응.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뭐 분할해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중국 증시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좀 좋은 소식이긴 해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래가 많이 터졌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5%대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뭐 중국 증시가 끝나면은 결과 아직은 증시가 진행 중이니까 중국은 끝나면 뭔가 더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기겠죠. 내일부터는 중국 증시 거래량이 많이 붙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오늘처럼은 아니겠지만 점점 서서히 거래 대금 전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겁니다. 이제는 중국 증시를 올려놓고 같이 더 평소보다 더 같이 좀 살피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도 올라오네요. 미 선물도 0.4%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뭐 크진 않지만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자, 오늘 수급은 이렇게 개인들이 아침부터 코스닥에서 뛰어 올려줄 때 팔면서 끝까지 마감을 했어요. 주황선 보이시죠? 색깔. 주황선 보이시죠?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은 팔았고 결국엔 코스닥이 1200억대 개인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수급을 보시고, 오늘의 주요 섹터는 뭐 중국 관련주들이겠죠. 유니푸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근데 유니푸드 하나에 좀 집중이 됐고, 뭐 특별하게 수소차에서 반등할 만한 이슈가 터진 게 이제 동아화성, 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고, 게임주 중에서 ESA가 관리 종목 탈피인가요? 뭐 어쨌든 그것도 상한가로 올라왔네요. 나머지는 오늘 증시 상승에 따라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증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할 때는 중형주급 이상 증시가 한 번 올라갈 때 꼭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때 꼭 한 번 10% 정도씩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중형주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하나머티리얼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한번 볼까요? 뭐 그런 것들
중형주급 시장 이 정도 올라올 때 늘 탄력받는 종목들 있어요. 소형주들은 증시가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횡보할 때도 충분히 갑자기 혼자 튀어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겠지만 중형주급은 증시가 딱 그 타이밍에 자금이 골고루 투입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중형주급 이상 시장에서 시장성 종목도 중형주급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고 내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시장 올려놓는 과정이니까 중소형주들은 오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더라고 거래가 안 터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버리지는 않는 게 또 좋을 겁니다. 완전 망가지는 종목 말고는요. 어쨌든 이런 거 코스모 신소재 지우고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코스모 그냥 이렇게 보자. 자, 코스모 신소재 보이시고 덕산 네오룩스 이런 거 다 해당되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텍 이런 거 있죠. 하나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P&E 솔루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옥션 좀 별도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보다는 비바이오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애경산업 이런 것들,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었다.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도 같이 움직였겠죠. AP 시스템 이런 것들, PSK, 반도체, 동진세미캠 그런 날 화장품 쪽에서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거 올라왔고 굵직한 것들. 평균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가 아닌 뭐 중대형주를 보유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다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될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단 기준일이 될 수 있어요. 중대형주를 점검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오늘 반응이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반응이 나온 종목들은 좀 더 보유해도 좋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종목들마다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늘 시장에 맞게 중대형주가 상승 방향으로 반응이 나왔다. 거래도 좀 괜찮게 터졌고 하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이고요. 오늘 뭐 시장과 반대로 갔다거나 오늘 중대형주 뭐 시장에서 시장이 올라올 때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이 없거나 뭐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 한번 각자 찾아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